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의 S90 B6 AWD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볼보 S90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90 일단 S90이라고 부를게요.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면서 동시에 수입 세단들과 함께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혹은 뭐 제네시스의 G80 같은 모델과도 경쟁을 하는 차량이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입차에 입문하실 때에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사실상 워낙에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그먼트다 보니까 이 차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다 신경 써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S90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저도 한번 궁금해서 시승을 하면서 좀 여러모로 따져봤는데요.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5보다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B6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죠. 출력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구동 방식도 4륜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차가 더 매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90 일단 외관을 보시면 상당히 멋져요. 이 차를 보고 있으면 볼보 디자인의 정점이 여기쯤 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굉장히 인상적인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헤드램프의 형상과, 그리고 수직으로 위치되어 있는 당당한 그릴과 전반적인 차체의 실루엣이 준대형급의 세단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멋진 프로포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밖에서 그 어떤 위치에서 바라봐도 저 차는 포스가 좀 있다. 저거 뭐지? 저게 볼보 세단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뭐 디자인에 대해서만큼은 예쁘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멋지고 예쁘죠. 더군다나 차체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5000mm가 넘는 롱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경쟁 모델 대비 훨씬 더 비례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롱바디 모델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작년부터 롱바디 모델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잘한 선택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기존의 기본형 휠베이스 모델도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전혀 없었지만 대한민국 소비자 특성상 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소비자의 그 특징 그리고 성향을 잘 맞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때문에 경쟁사 모델들도 저는 롱휠 베이스 모델을 좀 들여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생산기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슈는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E클래스나 5 시리즈의 롱휠 베이스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좀 들여오면 훨씬 더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볼보 S90은 그런 점에서 확실히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길어 보이는지 제대로 아는 방법은 1열 도어와 2열 도어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앞문과 뒷문의 길이가 거의 1대1로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일반형 휠베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앞문 길이에 비해서 뒷문이 조금 더 짧았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중형 세단 혹은 준대형 세단의 프로포션인데요. 왜냐면 뒷좌석에 타는 탑승자보다 사실상 앞좌석에 타는 탑승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앞뒤 문 길이가 1대1로 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이 차가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탑승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이드 뷰를 보시면 B6 모델 전용의 20인치 휠이 또 들어가 있어요. 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자세가 잘 나오고 예뻐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B5 대비 1인치 더 커진 휠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보의 리어 디자인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요. 약간의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좀 꺾여 있는 테일램프 형상을 가지고 있죠.
자세히 보면 이 차체 디자인에 정말 잘 녹아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다소 좀 난해하게 느껴진다, 낯설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건 뭐 취향의 문제니까 뭐 좋다 나쁘다 라고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등 형상도 바뀌었고요, 구성이 좀 더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신형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차체가 위풍당당하고 정말 길고 여기에 포스까지 갖춘 인상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볼보 S90의 디자인은 뭐 굳이 손댈 필요도 없고 뭔가 안 좋은 평가를 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트렁크 공간 또한 상당히 넓은 편이고 골프백도 뭐 3개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 4개 정도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면 일단 도어를 여는 순간 이 묵직한 볼보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묵직하고 두꺼운 볼보의 도어를 여는 순간 스칸디나비안, 북유럽의 따뜻한 인테리어가 우리를 맞아주죠. 사실 북유럽 가구들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워낙에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실내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차에도 넣어놓은 것이 바로 볼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가죽들도 나파 가죽을 아주 잘 쓰고 있고, 대시보드에도 뭐 나파 가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죽으로 마감을 잘하고 스티칭까지 예쁘게 넣어놨고, 크롬이라던가 그리고 리어 루드 또 알루미늄 등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꾸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크리스탈로 마무리된 기어 노브도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죠. 심지어 그냥 크리스탈이 아니고 스웨덴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을 기어 노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정말 예뻐요. 또한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이 오디오는 정말 최상위급에 속하는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차를 타봤지만 제가 타본 모든 자동차 가운데 이 오디오가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승하시게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오디오도 정말 좋은 편이고 이 가죽들도, 이 나파 가죽들을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가죽의 소재들도 정말 고급스러운 거 예쁘게 잘 썼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카멜 컬러죠. 밝은 톤의 가죽이 차 안에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예쁜 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 차가 얼마나 실내 또는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집중하는 차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세로 위치로 배치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가로로 길게 와이드가 아니고 세로로 길게 이렇게 마치 태블릿처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뭐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이고 터치감도 좋고요. 이 별다른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이 센서스 시스템만큼은 그리고 기존에 그 몇 가지 문제가 됐던 점들 있죠. 뭐 재난 경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퍽소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차의 오디오를 계속 듣고 다녔는데도 한 번도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개선이 된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도 생겨났죠. 작년부터 이 공간도 충분히 휴대폰을 충전하는데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꽤 많아요. 운전석 왼쪽 좌측 무릎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곳곳에 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어 손잡이 부분은 뚫려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실 이 볼보가 이 도어 손잡이를 뚫어 놓은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여기에 뭔가 휴대폰 같은 걸 넣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이 안에 둔 물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놨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었어요. 아마 그때 그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실내가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올드하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내 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잘 꾸며져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대화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대화면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차는 뒤가 정말 넓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이 차의 장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넓고 편안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가 길어지면서 뒷좌석 공간 넓어진 게 큰 장점이 되었죠. 어느 정도냐면,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운전 자세 요 위치에서 뒷좌석으로 그대로 가서 앉으면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편의 사양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확실하게 좀 길고 편안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의 선블라인드도 자동으로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위치하고 있고, VIP석에서는 좌우를 한 번에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또한 썬루프도 뒷좌석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요추 받침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리어 에어벤트, 뒷좌석 송풍구도 가운데 2개가 아니라 양쪽에 2개까지 더해서 총 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SB 충전 단자도 위치하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사실상 이 차는 VIP 의전용으로 쓴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과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이 급의 차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뒷좌석에 앉아도 여유가 생기는 차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편의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건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메모리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트 안마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경험한 모든 자동차의 마사지 기능 중에 이 부분도 탑에 속합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마련되어 있는 마사지 시트도 기능이 상당히 좀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승하게 되신다면 이 마사지 기능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외에도 안전의 볼보답게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도 모두 다 갖추고 있죠.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한 거리 경고라던가 크로스 트래픽 얼럿, 이런 교차 차량에 대한 위험 경고 등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볼보가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던 기능 중에 하나죠. 충돌 회피 기능도 활성화를 시키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기능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아쉬움 없이 모든 사양을 골고루 빽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선제적인 예방적인 안전 기능 외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들도 정말 잘 갖추고 있는데요. 가령 에어백이라던가 혹은 기본적인 충돌에 대한 안전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만큼 차체가 안전하게 잘 설계되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외에도 시트도 정말 편안하고, 또 안전을 고려해서 사고 시에도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코너를 조금 격하게 돌아나가 보면 차체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노면에 잘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륜구동이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글쎄요, 기본적인 차체의 완성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볼보 S90 B6 모델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 차는 우선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엔진입니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어요. 이 덕분에 최고 출력을 300마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42.8kg/포스미터까지 올라갑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4바퀴로 전달을 해서 4륜구동으로 굴려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B5 사양에 비해서 한 4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고요. 토크도 꽤나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기도 하죠. 출력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밟을수록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감이 생각보다 좀 더 잘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놀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무래도 좀 차체 무게가 있다 보니까 300마력이라고는 해도 조금 더디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경쾌하게 가속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도 이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힘에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차체가 4기통 엔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꽤나 정숙하고, 또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이 꺼져 있죠. 다시 걸려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 어떤 떨림도 없이 시동을 한 번에 걸어버려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이죠. 발전기와 스타트 모터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출력으로 한 번에 시동을 걸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토 스탑 기능을 쓸 때에도 사실상 이질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분명히 큰 장점이 되겠죠. 또한 배터리 잔량도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충전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대충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구동에 관여를 하는 전장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부하를 상당히 줄여서 연비를 좋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변속기가 꼭 부족하다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엔진이 하는 일을 아주 정직하게 바퀴에 잘 전해줍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잘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단 미션을 통해서 연비 효율도 잘 끌어내주고 정숙성도 잘 가져오고 여기에 가속 성능도 충분하게 잘 확보를 해준다는 점,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4륜구동을 취하고 있죠. 4바퀴를 모두 굴리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S90 B5 모델도 이미 시승을 해봤고 그 이전에 T5 모델도 타봤고 T8 모델도 타봤습니다. 정말 많은 차를 타봤지만 글쎄요, 이 차를 타면서 4륜구동이라서 뭔가 좀 더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물론 세단이니까 온로드만 다니긴 했지만 4륜구동이라서 더 좋다, 4륜이라 코너링이 좋다, 4륜이라서 뭐가 좋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네, 이 구동 방식에 따른 차이를 이 차에서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정말 휠스핀을 해 나가면서 트랙션을 움켜쥐고 달려야 되는 그런 격한 상황, 또는 길이 매우 미끄러운 혹은 오프로드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단을 타는 코스에서는 구동 방식의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있다라는 안정감만큼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B6 모델을 선택하시려고 한다면 사실상 구동 방식의 이점보다는 나는 좀 더 출력이 높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5의 출력도 뭐 나쁘진 않은데 B6 정도의 출력이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죠. 네,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볼보가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차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이 뭐 아주 재밌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이 차를 몰고 나가는 데 있어서 또는 위급 상황에서 차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혀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굉장히 말씀드릴 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S90을 정말 오랜 기간에 거쳐서 다양한 등급들을 모두 다 타봤거든요. 디젤도 사실 이전에 타봤고 인스크립션이 아니라 모멘텀 모델도 타봤었는데 처음으로 이 B6 모델을 타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서스펜션 세팅이 전과 다르게 너무 좀 컴포트해졌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차체가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혹은 고속주행에서 좀 범프를 만났을 때에 이전 같은 모델이었다면 마치 독일차처럼 굉장히 탄탄하게 차체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스펜션의 구성이 독일차처럼 완전히 단단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한계점에서는 차를 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 때문에 확실히 예전 볼보에 비하면 좀 더 단단해졌네요 라고 계속 제가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지난 영상들도 찾아보시면 아마 그랬을 텐데 이 차는 약간 서스펜션 세팅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종일관 좀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는 너무나 스무스하게 물침대에 있는 것처럼 넘어서 와, 볼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승차감 더 개선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장거리 운행을 하고 좀 오랫동안 차를 몰다 보니까 이게 고속에서도 그 부드러움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에도 이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나면 차가 뭔가 이렇게 계속 둥둥 떠간다는 느낌을 전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뭐 사용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은 세팅일 수도 있겠지만 다소 놀란 점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최근의 볼보가 한 지난 5년간 이런 세팅을 가져간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XC40 B4 모델을 시승할 때 이전보다 좀 더 서스펜션 세팅이 물러진 것 같다,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90 B6 모델도 B5 모델에 비해서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차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B5 모델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휠 사이즈가 더 커졌으면 승차감이 단단해졌으면 단단해졌지 부드러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느낀 건 이상하리만큼 이 차의 서스펜션이 말랑말랑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게 커진 휠 사이즈로 인해서 오는 느낌이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쇼크업소버나 스프링 등에 의해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이에요. 휠이나 바퀴로 인해서 전해지는 충격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쇼바단에서 느껴지는 충격의 변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점들이 승차감을 좋게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이 사실 제가 지난번 시승까지만 해도 느낄 수 없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놀랍고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기회가 된다면 B5 모델을 한 번 더 타봤으면 좋겠는데 연식 변경에 따른 뭔가 세팅의 차이가 생긴 건지 아니면 B6 모델 한정으로 어떤 차이가 생긴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아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차체 세팅이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졌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던 볼보의 그 탄탄함이 남아있는 부드러운 세팅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B6 모델을 시승하시면서 동시에 B5 모델도 한번 같이 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난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혹은 한 80km 이상의 속도에서 어느 정도 노면에 굴곡이 있는 도로를 주행해 보시면 차가 이렇게 둥둥 떠가는 느낌인지 아니면 툭툭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인지 그걸 구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고려해서 한번 차를 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볼보를 굉장히 좋아하죠. 볼보가 저의 스타일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자동차이고, S90의 디자인도 정말 좋아하고 이 차의 편의 사양들도 정말 만족하는데, 글쎄요, 이번 B6 모델만큼은 서스펜션 세팅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차의 한정된 문제인지 아니면 뭐 연식 변경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지, 혹은 제가 지금 시승 중인 이 차량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연비 부분은 사실 뭐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제가 이 차를 지금 600km 정도를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연비가 리터당 12.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시내 주행도 좀 하기는 했지만 국도 주행을 최대한 많이 했어요. 장거리를 다녀오다 보니까 국도에서 좀 다양한 속도 영역에서 차를 타보기 위해서 일부러 고속도로도 올리지 않고 차를 몰아봤는데요. 제가 기록한 평균 연비는 12.1km입니다. 여기서 뭐 시내 주행이 많아지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으로만 한다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중간점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정말 매력이 많은 차 볼보 S90이 조금 더 높아진 출력과 4륜구동까지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도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나는 좀 더 잘 나가는 차, 그리고 4륜구동인 차를 원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B6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겠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B5 모델과 B6 모델 모두를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시승기로 돌아올게요. 안녕!